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호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제 옆에 소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제 실로 오랜만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좀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네.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좀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 그러게요. 네, 적당히 와야 되는데 말이죠. 자, 오늘은 그 이전까지는 사례를 우리가 하나를 읽어주고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좀 쉬어가는 코너로 저희가 영화 한 편을 정해서 그 영화를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네. 심리학자로서 그냥 영화를 본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재밌겠네요. 네네. 좀 청자분들께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게, 저희는 이동진 영화 평론가처럼 영화를 그렇게 좀 전문가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느꼈고 네. 어떤 부분을 좀 심리학과 접목해서 이야기할 건지 고민을 해서 네.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본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 다르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저랑 이제 소미 쌤이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그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영화를 정한 거는 몬스터 콜이라는 영화예요. 네. 그 호 선생님께서 네. 정해주셨는데, 네. 정말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셨죠? 네.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안 보고 오신 건 전혀 아니죠? 아이, 그럼요. 네네네. 노력했습니다. 네네. 열심히 봤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 이게 딱 보기 시작해서부터 네. 쭉 봤는데, 네. 막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아, 그 영화가 정도였나요? 너무 저는 네. 좋던데요? 예. 네. 저도 이 팟캐스트 때문에 2번을 보았는데, 네. 처음 볼 때는 약간 내용을 모르니까 지루한 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 네. 약간 한적한 마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원래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제가 네. 그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몬스터콜이라는 영화가 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영화 보는 어플이 있었는데 이게 무료로 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몬스터란 말이 들어가서 재밌겠다. 몬스터가 나오는구나. 아, 진짜요? 저는 내용 그런 영화 좋아하시나 보구나. 네, 시놉시스를 안 보고 그 몬스터가 나오는 걸 이제 기대하고 영화를 봤는데, 이게 웬걸 이게 그 꼬마와 그 몬스터와의 심오한 대화를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일단 어쨌든 더 이상 뭐 이렇게 길게 나누기보다는 영화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저 좀 궁금한 게 네, 근데 질문하세요. 이 몬스터콜을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일단은 청소년이 등장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 몬스터가 나오긴 하는데 괴물 영화는 아니고요. 그 꼬마가 갖고 있는 상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사실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네. 여기서 나오는 게 12살짜리 남자아이거든요. 그 언어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어로 그 12살짜리 꼬마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 몬스터라는 그런 매개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이야기로서 이 꼬마가 상처를 정말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약간 치유 감동 영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좀 감동적으로 보셨는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이제 청소년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꼬마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어른들이 보셔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상처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시면서 조금 생각해보고 치유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얘기하는데, 누구나 사람은 마음의 상처 한 가지씩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난 상처 없어요, 난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제가 그냥 감히 얘기하건데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리고 마음속에 숨겨둔 그런 상처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한번 영화를 접근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좀 영국 배경의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몬스터가 나오고 12살의 남자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등장인물들은 처음에는 좀 그 약간 그 영국의 시골 그 목가적인 분위기에 초록색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집은 또 듬성듬성 있는 단독주택들이 그리고 그 코너라는 이 남자 주인공의 집에서 창문에서는 그 무덤과 그 큰 나무 한 그루와 그다음에 그 큰 나무 앞에 있는 돌로 이제 쌓여져 있는 옛날식의 약간 그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같이 생긴. 근데 이 영화의 시작은 건물이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주인공이 구덩이에 떨어져 가는 어떤 여자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그 손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그 손을 놓치는 그런 악몽을 꾸고 그리고 그 꼬마가 깨어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몬스터와의 대화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끌어져 가는데요. 그 악몽을 꾸고 주인공은 아무렇지도 않듯 이제 아침에 혼자 빨래를 돌리고 밥을 혼자 챙겨 먹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그 찬장에 보이는 약병과 투병 중인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엄마가 있으나 조금 많이 아프신 투병 중인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 몸집이 작은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한 일수죠. 학교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코너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마을에 어둠이 깔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방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좀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현실인지 꿈속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그 미드나잇, 그 약간 자정에 마을의 무덤가에 있는 큰 나무가 흔들리고 그 큰 나무가 뭔가 사람처럼 의인화가 돼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그리고 코너 말리 하면서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등장해요. 근데 되게 묘사를 잘 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 코너 말리 제가 이게 일부러 허스키하게 한 그 이유가 있는데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되게 허스키 보이스거든요. 맞아요. 그 나무 역할을 리암 니슨이 했습니다. 되게 목소리가 너무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섹시하시더라고요. 그쵸. 이런 말 해도 되나? 되겠죠? 이거 뭐 솔직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 리암 니슨 그분께서 실제로 모션 픽처를 이제 따가지고 나무의 그런 행동들이 다 리암 니슨의 그 행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너 올말리는 갑작스러운 이런 지각의 흔들림과 자기를 부르는 그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주변을 살핍니다. 근데 집 밖의 창문 밖으로 커다란 나무 몬스터가 이제 나타나서 다짜고짜 뭐 약간의 생략은 있지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그 애들 요즘 용어로 안궁? 안물?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황당하죠. 네. 아니 왜? 왜? 갑자기. 왜? 안 듣고 싶은데. 네. 무섭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무 같은 애가 와가지고 막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어쨌든 약간 강요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몬스터가 얘기한 게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서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너의 이야기다. 그래, 너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그 너가 반복적으로 꾸는 악몽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데 코너 어말리는 나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 그 코너는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죠. 꿈에 대한 반복적으로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 요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최근에 꿈 분석이라는 강의를 좀 듣고 오셨어요. 네. 그 저희 부산 말고 이제 수도권 서울에 가셔가지고죠. 제가 그냥 그 우연한 기회로 들으러 갔죠. 근데 제가 사실은 심리학을 해도 저는 뭐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프로이드나
별로 이렇게 많이 관심 없어요. 칼 융이나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왜 네. 좀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꿈 분석 이런 거 좀 잘 모르는데 네. 또 이제 재밌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연한 기회로 그 프로이드랑 그 다음에 칼 융의 그 꿈의 분석이 어떻게 조금 다를 수 있는가. 그걸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신적으로는 약간 이빨 빠진 꿈은 누가 돌아가시는 꿈이다.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석도 저 옛날에 하고. 찾아본 적 있어요. 그렇군요. 뭐 똥을 밟는 꿈을 꾸면 그쵸. 복권 사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뭐 하잖아요. 피가 나오면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그쵸.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심리학자니까 그쵸. 우리 뭐 저기 프로이트 형님이나 융 네. 형님처럼 약간 네. 꿈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으로는 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 근데 뭐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그걸 강의할 정도로는 그럼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는 안 했고요. 근데 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느낀 거는 뭐냐면 그 특강에서 얘기한 거에서 되게 와닿았던 거는 네. 결국 그 프로이드건 칼 융이건 꿈이라는 거는 무의식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 이러면 사실 그걸 인정하는 건 되게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내지만 사실 차마 인정하지 못하지만 꿈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뭐 꿈에서 죽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 속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의 네. 어떤 세계를 그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그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이다. 그래서 이제 뭐 꿈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그 잘 기억이 날 때 이렇게 적어서 꿈 일지를 적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스스로 이제 분석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조금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걸 굳이 물어봤냐면 여기서도 역시 이 코너 오말리라는 12살짜리 남자아이의 반복적인 꿈 네. 역시 무의식적인 소망의 뭔가 충족 그리고 무의식적인 소망의 드러남이 이제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명의 주인공이 더 있어요. 이제 그 아픈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인데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에일리언 영화 보셨죠? 네. 거기서 여전사로 나왔던 네. 시고니 위버 씨가 이제 네. 열연을 해주셨는데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많이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소희 선생님도 나이를 먹은 게 그러게요. 시고니 위버의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했던 에일리언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 괴팍한 성격의 할머니예요. 약간 네. 깐깐하고 약간 완벽주의적이고 할머니 집을 딱 가보면 막 100년 된 시계 있고 그리고 그 약간 소품들이 간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먼지 한 톨 없는 그런 약간 강박증? 그런 정도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코너한테 막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괴팍한 할머니인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코너한테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코너한테 엄마는 병원에 가야 되니까 잠시 나랑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강요하고 코너는 굉장히 그 할머니한테 개팍하게 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엄마랑 살 거고 엄마는 병이 나을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부인한다, 뭐 디나이얼 한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그 아이가 막 심하게 화를 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낼지? 그냥 저는 그 할머니랑 이렇게 할머니가 워낙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적이니까 저는 그냥 저런 할머니랑 나도 같이 살기 싫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불편한가 보다라고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세 가지 이제 그 몬스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약간 이 영화의 특징은 이 아이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혹은 자기가 행동으로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로서 약간 좀 대신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워닝 사인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몬스터콜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반드시 보시고 저희의 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스포일러가 나갑니다, 진짜. 네. 그냥 영화 한 편 다 볼 정도로 스포일러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경고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영화를 보시고 잠깐 멈추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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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처음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몬스터가 강요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근데 저는 영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애니메이션인데 수채화 방식의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데 좀 어땠어요? 느낌이 좀 되게 아름답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개기스러운 느낌? 개기스러운 느낌도 있고 몽환적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랑 OST랑 잘 좀 버무려졌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 일단 중세 시대 왕과 왕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이야기 속에 또 약간 액자처럼 이야기 들어있는 거. 뭐 판타지도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왕과 왕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약간 드래곤 같은 애가 나와요. 갑자기 불쏜 드래곤 있잖아요. 진짜 용가리가 나와가지고 세 명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거는 손자만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도 이제 아내를 왕이죠? 할아버지가 왕이죠 현재. 네, 아내를 잃고 좀 새로 이제 아내로 이제 들인 거예요. 이제 새 할머니죠. 손자 입장에서는. 그만 이제 사람들이 좀 마녀라고 수군거리기도 시작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은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웠는데 사실은 이 왕비를 들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죠. 저것이 요망한 마녀가 왕을 죽였구나. 마녀니까. 그 마녀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야, 아직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자가 이제 왕자가 즉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법상이 있나 봐요. 이게 현행법상 우리도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 나이가.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몇 살 이상부터 왕자가 왕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왕자가 왕을 못 하고 1년 정도 그 왕비가 바로 왕의 그런 왕관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근데 이제 왕자가 1년 지나면 이제 놓아야 되잖아요, 그 왕을.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그걸 놓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인간은 그렇죠. 새 할머니가 손자한테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도가 너무 갑자기 근데 사실은 새 할머니는 젊은 여자였어요. 네, 그렇지만 좀 안 좋긴 하죠. 불륜적인 게 하죠. 근데 그 왕자는 농부의 딸과 이제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그렇죠. 농부의 딸과 도망갑니다. 말 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그 도망간 첫날에 자고 일어났는데 농부의 딸이 죽어요. 죽어서 이제 막 왕자가 이거는 그 마녀의 짓이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녀를 이제 죽이려고 막 가는데 그때 이제 이 몬스터가 나무 몬스터가 나타나서 저벅저벅합니다. 또 이게 가서 이렇게 왕비를 싹 데려가서 어디 저 외딴 곳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첫 번째 그리고 왕자는 왕이 되죠. 왕자는 왕이 되고 되게 좋은 왕이 되죠. 아주 덕망이 있는 왕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아름다운 동화 얘기예요. 반전이죠.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그냥 원래 일반 동화 얘기네? 그쵸.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코너 얼말리가 그래요. 그 왕비를 왜 안 죽였냐? 그쵸. 살인자니까. 왜 옮겼냐? 그쵸. 근데 이제 그 나무가 얘기해요. 사실 왕비가 뭐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손자한테 뭐 결혼하자고 한 것도 그쵸. 나쁜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사실은 그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람이 정말 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할아버지는 그쵸. 사실은 병으로 그냥 노환으로 돌아가신 걸로. 그리고 됐고. 왕비도 이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아주 뭐 잘 살았다면서요. 또. 네, 맞아요. 그리고 왕자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반전. 두둥 상상해 보세요. 왕자가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상이 참 어려웠어요. 왕비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짱돌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딸을 지가 죽여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정말 반전이었어요. 이렇게 죽이고 나서 그걸 이제 할머니한테 몰아간 거예요. 근데 얘가 나쁜 놈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살인자잖아요. 근데 덕망있게 또 국민들을 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그 왕비는 그러니까 마녀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물론 이제 내가 권력도 가져보겠다 이렇게 욕심도 냈고 그렇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죽이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결국은 이제 되게 덕망 있는 왕, 그 왕자가 가장 대박인데 이 왕은 결국은 왕자는 되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였던 거죠. 하지만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왜 이 몬스터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해줬을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는 코너한테 들려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너는 세상을 좋은 잠깐만요, 사람. 소미 선생님. 네네. 제가 이 네.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하고 코너에 왜 이야기를 굳이 해줬을까를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론에서 보면 좋은 엄마, 나쁜 맞아요, 엄마 맞아요. 분리개별화가 된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부분도 있고 엄마가 네, 나쁜 네.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네. 수용하면서 성장해 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코너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었던 것 네, 같고, 맞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몬스터 이야기 제가 이제 부제로 이제 이기적인 남자, 이기적인 남자, 이 나쁜 남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그 갑자기 그 스체아에 대한 그 아름다웠던 중세 시대가 사라지고 공장이 보이고 산업화 시대의 공장의 굴뚝령이가 막 그렇게 이제 피어오른 그때예요. 또 산업화 하면 또 영국 생각나잖아요. 또. 근데 되게 네. 섬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영화를 봤는데 이런 장면은 기억을 못했거든요. 네, 떠오르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산업화 시대에 약간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이제 급속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근데 사실은 산업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분짓게 하고 이기적이게 되게 하고 힘과 권력을 더 나누고 그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빈부 격차를 더 그쵸. 넓히는 계기가 됐던 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나누고 네. 그렇죠. 구분하고. 그 전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 공동체처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산업화 시대를 거스르고 자신만의 옛 방식을 고수하면서 산속에 틀어박혀서 이제 약초 캐고 그 약재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감초 막 캐고 해가지고 막 약 같은 거 혼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을 목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마을 목사가 있잖아요. 약간 그 정장 입고 요거 키다리 아저씨 모자 딱 쓰고 막 다니는 그 목사가 약간 이기적인 약재상을 이제 비난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고립시키게 합니다. 저 사람 이기적이다. 지만 혼자 산다. 뭐 이건 얘기 영화는 안 나왔지만 뭐 교회에 헌금 좀 안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킨 대로 안 하고 믿으라는데 안 믿고 헌금 안 내고 하니까 목사가 이제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건 이제 제 사견입니다. 약간 왕따 시킨 거죠. 그렇죠. 왕따 시켰어요. 진짜 왕따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약재상의 돈벌이는 사람들에게 약을 팔면서 이제 돈벌이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마음의 문도 닫고 혼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로. 근데 목사가 아주 사랑스러운 두 딸내미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요. 그 좋은 약을 다 해 먹여도 그리고 기도를 막 해도 애들이 안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급하면 그죠. 뭔들 못 하겠습니다. 약재상한테 갑니다. 그쵸.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근데 뭐 약재상 살려주겠어요? 문 그냥 확 닫고 그냥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매달립니다. 근데 약재상 하는 말이 너 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냐? 너의 믿음 다 버릴 수 있냐 했는데 버릴 수 있다.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그랬을 때 약재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살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딸은 어떻게 되죠? 죽죠. 그냥 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몬스터 나무가 나타나더니 그 목사관을 때려 부셨대요. 갑자기. 갑자기 생뚱맞았어요. 갑자기 막 목사관을 막 때려 부셨어요. 그러더니 코너한테 나무떼기 하나 주더니 창문은 네가 부셔봐 그런 거예요. 창문을 막 때려 부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 집이 나오고 얘가 깨어났는데 막 부셨는데 그 집을 부셨잖아요. 그 꿈속에서는. 근데 딱 깨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그 목가적인 풍의 그 집 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니 집을 부순 거죠. 저는 그것도 꿈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진짜 그러게요. 할머니 집을 다 부셨더라고요. 자, 박살을 냈죠. 박살을 내죠. 이 부분은 어떤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인가요? 지금 얘기해요? 다? 좀 이따 할까요? 네, 세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얘기하고 나서.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몬스터는 이제 처음 안 나타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복선을 좀 깔았는데 이 주인공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몸집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 같은 반에 약간 크고 힘이 있는 친구가 항상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럼 코너 오말리는 눈을 안 피하잖아요. 또 코드 신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깔거나 할 텐데 계속 그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이 세 번째 씬 앞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코너 오말리한테 찾아와요. 그냥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를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 너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너는 그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년이 용기를 내죠. 그리고 몬스터가 등장하고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이제 주먹을 내리꽂습니다. 근데 물론 화면상에서는 몬스터가 같이 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는 코너 오말리 혼자 스스로 힘을 내서 그 친구와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저에게 벌을 안 주시는 건가요? 애들 때려 눕혀 병원 갔다는데. 근데 뭐 교장은 그래요. 벌을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니?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 전체적인 설명하기 전에 질문. 코너는 왜 굳이 벌을 받고 싶어 할까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교장 선생님한테도 얘가 그 벌을 왜 안 주냐고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집을 이제 박살을 내고 나서 그렇죠. 그 아버지한테 친아버지가 맞아요. 왔을 때도 벌을 주지 않냐고도 또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그 이제 이 약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코노가 사실은 그 할머니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화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에 대한 화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저는 그 첫 번째 이야기랑 약간 연결해서 나는 뭐 세상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얘가 구분한 것처럼 자기 그렇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라는 마음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할머니에 대한 화 또는 그 다음에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에 대한 그런 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나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은 내가 부정적인 거 누군가에게 대해서 불편한 감정 이런 거는 내가 가질 수 있구나를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몬스터 얘기에서 그 할머니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집을 어떻게 보면 할머니에 대한 분노를 자기가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표현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학교 애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힘을 갖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민면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이걸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에 대한 그 급격한 분노를 막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표현을 했잖아요. 집안을 때려 부술 정도로. 근데 오히려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화도 내고 잔소리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그게 되게 의아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로 내가 화를 내고 내 분노를 표현하면 분명히 세상은 나에게 처벌을 주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의아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난 벌을 안 받지? 그렇죠.
난 나쁜 사람이 아닌 건가? 오히려 그게 수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저는 경험? 아직까지는 이제 수용 전 단계 정도죠. 의아함으로써 계속.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되물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것도 좋은 그런 방식인 것 같고 해석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는 아빠의 대화에서는 좀 의아함도 전 느껴졌는데 오히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는 마치 얘가 벌을 받고 싶나?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오히려 이 코너가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벌을 갈망하는 듯한 것을 느꼈어요. 되게 특이한데요? 네.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네 번째 이야기, 자기와 그 괴물과의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약간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 이야기를 보면은 목사는 치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 딸이 죽은 것처럼 이제 묘사가 돼요. 약간. 맞아요. 두 번째 얘기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의 치료에 대해서 코너 오말리는 그 마음속으로 약간 믿음이 좀 없었나?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투명인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죄책감 있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약간 진심으로 자기가 치료를 믿지 못해서 엄마가 시름시름 앓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책감을 받으면 네. 저도 이제 내담자 중에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 맞아요. 특히 이제 그 폭력 같은 데 노출된 아이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특히 어린 시절의 성폭력이나 친구들과의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커가면서 성인이 돼서도 그때 자신이 왜 대항하지 못했나. 네. 그때 왜 거절하지 못했나라는 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해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그런 벌하면서 처벌하면서 그것에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못 말하지만 무언가 자기를 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욕구가 있었고 자기는 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인지적인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어떤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네 번째 얘기랑 연결이 되시죠. 자연스럽게 네네네.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좀 길어졌는데, 자, 죽어가는 엄마와 이제 조우를 합니다. 병원에서. 이 씬은 뭐냐면 어쨌든 할머니 집을 다 때려 부시고 학교에서도 막 친구 때려가지고 막 병원 실려 보내고 하는 그런 사고를 치고 나서 엄마와 만난 거예요. 좀 미안하잖아요. 엄마는 병실에서 누워 있는데 자기는 밖에서 막 때려 부시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너가 한 행동이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 부셔버리고 싶을 때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부셔버리렴. 엄마도 역시 질책하지 않아요. 그냥 때려 부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몬스터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죽어가고 거의 죽는다는 게 확신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자리로 그 나무를 만나러 가요. 보통 나무를 만나는 시간이 자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한낮에 나무에게 가서 막 때려치고 막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찾아간 그렇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나무를 찾아가서 화를 내요. 야, 너 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엄마를 그 치료해준다고 약속도 했지 않냐. 근데 왜 엄마가 죽어가느냐. 원망을 하죠. 나무가 나타납니다. 막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나무까지 떼어내면서 막 갑자기 일어나는데 날 불러낸 것은 너다. 그리고 난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몬스터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의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 장면에서 또다시 땅이 흔들리고 그 악몽이 그 눈앞에 현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또다시 떨어지고 코너얼만이 있는 힘껏 내달려서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맨날 꾸던 꿈이죠. 그렇죠. 울면서 엄마의 손을 잡는데 결국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물론 그 힘이 없었겠죠. 그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뭐 잡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무는 질문을 합니다. 너의 진실을 말해봐. 너의 진실을 말해.
꼬마는 울면서 고통스러워하죠. 너. 절대 말하고 싶어 하지 그렇죠. 않죠. 절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도 말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저 밑에 근원적인 뭐라고 하죠? 이게 치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면 뭔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그렇죠. 받을 것 같은 그런 자기가 두려움이죠.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영화에서 그래요. 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몬스터의 그런 이끌림들 말을 합니다. 근데 코너 오말리의 대사가 무엇인지 우리 소미 부장님 기억하시죠?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를 할게요. 네. 진실을 얘기합니다. 네. 나는 사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쵸. 엄마를 지켜보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엄마를 놓았어. 그쵸.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엄청나게 울고 네. 그리고 나서 난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얘가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구덩이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요. 사실은 자기한테 벌을 또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끝내고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용서할 수 없고 벌하고 싶고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긴 힘들었죠. 더더욱. 그렇죠. 인정하기 어렵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나무가 그 떨어지는 오말리를 이렇게 손으로 떠올리고 갑자기 소녀는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칼 로저스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가 이제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엄마가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자기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실 그런 자신, 정말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나에게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받아들이면 네. 편안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누군가 되게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후배였거든요. 너무 미웠어. 너무 이뻤던 건 아닌가요? 이뻤어요. 제가 약간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걔가 예뻐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밉다는 얘기를 내가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걔보다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걔를 미워했던 건데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걔의 안 좋은 점을 다 찾았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다. 단서를 찾았군요. 그렇죠. 단서를 찾았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 걔 목소리 이상하지 않니? 이러면 사람들이 또 인정해줘.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막 강하게 말하니까 목소리 이상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걔가 잘못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냥 태어난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질투나고 믿고 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유 없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불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약간 부끄럽긴 한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다음부터는 너무 예뻐. 그래서 좀 질투나 이것도 질투나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서는 코너 오말리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것을 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벌하는 방식으로 이 친구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거 몸부림쳤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것을 봄으로써 편안해졌지만 이제 어쨌든 영화는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이제 그 오말리가 얼마나 잤는지 또 걔가 맨날 악몽 꾸면서 잠을 못 잤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처음 숙면한 거예요, 보니까. 밤이 어두워지고 할머니가 막 오말리 어딨냐 막 찾아 이제 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너가 나무 속에 있는 걸 이제 발견하고 이제 다급하게 차를 운전합니다. 근데 영화 그 흐름상 엄마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구나 딱 알죠. 막 달려가는데
영화는 영화예요. 그 기차가 갑자기 지나가요. 갑자기 평소에 지나가지도 않는 기차가. 가는데. 네, 그 기차가 딱 가니까 얼마나 그 다급한 마음 속에 딱 멈춰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할머니와 그 코너와의 또 참 만남이 생기죠. 참 만남이 생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저는 그때 제일 많이 울었어요. 약간 눈물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너한테 너랑 나는 많이 다르지.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르다는 걸 수용했군요.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노력은 해야 돼. 라고 서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코너도 자기가 이렇게 때려 부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서로 인정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 너랑 나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서로 인정을 하고 대신 이제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너와 나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어. 그것은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 이런 존재가 같이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같은 슬픔과 같은 진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같은 또 공통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노력하자. 이제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코너가 진심으로 또 때려부신 거에 사과하고. 그렇죠. 그 몇백만 원 넘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 자, 이제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는 정말로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상태로 마지막을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몬스터가 나타나죠. 또다시. 그래서 몬스터가 자, 엄마에게 용기 내어 마지막 말을 건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코너가 딱 처음 말이 한 게 난 두려워 그 말을 합니다.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몬스터가 이제 상담자 같아요. 완전히 두려울 거야 아주 많이. 그냥 너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돼. 딱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코너는 정말로 서럽게 울면서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멘트가 딱 나오죠. 소녀는 엄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 그때야 비로소 엄마를 보낼 수가 있었어. 뭐 이런 멘트.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너가 말한 진실이 뭐였냐면 엄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란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꿈속에선 손을 놓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너 마음속에는 손을 놓고 엄마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던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이 너무 싫으니까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 아래 속에 있었던 나는 엄마가 안 떠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하지만 엄마가 떠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엄마를 떠내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화의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 없죠. 그 양면을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그거랑 비슷하게 보았어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떠내보내기 싫은데 마음속으로 떠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약간 갑자기 제가 또 N 유형이를 떠오른 게 연인끼리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사랑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싸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아까 그 할머니와의 대화처럼 우리는 서로 달라. 하지만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부부는 어떤 연인들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너 오말리 역시 엄마를 사랑하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엄마를 그냥 떠나보내고 싶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감정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이제 이름을 매겨버리고 나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수록 그 나쁜 감정에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감정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그 부모에 대해서 제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엄마가 너무 미워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얘기하고 나면 결국
근데도 엄마는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어떤 감정이든 가질 수 있고 그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코너처럼 정말 사실 내 진심은 엄마가 떠나는 것이 두렵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엄마를 이제 잘 보내주고 할머니랑 이제 살게 돼요. 할머니가 네. 이제 열쇠를 하나를 줍니다. 엄마의 방의 열쇠입니다. 근데 엄마의 방을 가니까 코너처럼 역시 미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요. 네. 약간 오래돼 보이는 그림책이 하나가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코너가 만났던 세 가지 이야기 주인공들이 펼쳐지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 나무 몬스터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네. 어깨에는 엄마를 딱 이렇게 네. 얹어놓고 네. 참 그것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게 엄마의 어렸을 때 그림책 속에 그 코노가 봤던 그런 꿈속 그림들이나 그런 몬스터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되게 약간 함축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죽어갈 때 몬스터를 보고 이렇게 마치 몬스터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역시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코너 오말리라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인간은 누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또 복선을 깔았잖아요.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네. 봤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성인으로서 그리고 저희도 어린 시절에 있었잖아요. 어린 네. 시절에 그 내면의 상처가 하나씩 있고 네.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네. 그 누구나 만나는 몬스터가 있다. 네. 근데 그 몬스터는 사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저희가. 왜냐하면 네. 내 내면에 그러한 무의식적으로 숨겨둔 진실과 만나야지만 그 진정한 상처의 치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마도 역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리고 어렸을 네. 때부터의 그 상처를 그 만나고 싶지 않은 몬스터와 그리고 내 내면의 진실과 만나면서 네.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너 역시 엄마와 함께 네. 그런 것이 공유가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그 엄마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코너가 그 때로 부시고 나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괜찮다고 죄책감 갖지 말라고 부수고 싶을 땐 부수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몬스터 얘기를 보면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코너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어렸을 때 엄마가 얘한테 자기의 그런 얘기들을 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병원에서 너가 정말 화가 나면 부수고 싶으면 부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또 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어떤 수용을 해주느냐에 따라 참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코너가 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왜 처벌하지 않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가 부숴도 돼. 하고 싶으면 해라고 한번 인정해 준 거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나에게 큰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런 엄마가 그런 인정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몬스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치유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고 그래서 결국은 코노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봤을 때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 네. 처음 봤을 때는 엄마가 실제로 이제 이 나무 몬스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무 몬스터가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했는데 코노한테 가서 걔 내면의 상처를 좀 치유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의뢰를 했나? 뭐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좀 생각했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좀 장시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 일단 드리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심취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 코너 속의 코너 영화로 이제 풀어가는 심리 치유 이야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화를 기약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